고1 예비학 수학을 맡은 김용입니다. 중3에서 지금 중3이죠? 엄밀하게 이제 예비 고1 학생인데요.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성적 변동에 가장 많은 시기죠. 한마디로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를 지나면 고2나 고3 때도 물론 성적 변동이 있지요. 하지만 이 시기만큼 정말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시기는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 시기로 보시면 되고 진짜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데 요때 이제 중학교 때 별로 공부를 못했던 별로인데 잘 몰랐던 애가 고등학교 때 두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잘했던 애가 소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확 오르는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다들 꿈꾸실 겁니다. 그런 형상이 되려면 지금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요. 이때 중학교 때부터 다니는 학원을 우리 아이를 잘 알고 편하다고 그대로를 다니시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셔선 절대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매년 1등급 학생을 배출했는지 단지 1등급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그 1등급 학생을 만들어낸 학원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등급 다들 받고 싶으시죠? 정말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는 실속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요. 그렇죠? 전교 1등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게 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킬러 문제 3분의 2 이상 맞추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버릴 문제 한두 개 버리고 풀 문제만 확실히 풀 문제만 선택해서 풀어야 돼요. 킬러 문제 선별 이거 중요합니다. 학교마다요. 100점이 나와도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개 틀려도 1등급 나온 학교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한 개 버리고 1등급 맞아야겠죠. 그리고 답지 같은 서술형 중요합니다. 일단 여고가 좀 서술형 기준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고는 좀 글씨만 잘 써도 좀 점수를 잘 주려고 해요. 그 서술형 기준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남녀공학은 그 사이 정도 될 겁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등급이 뒤바뀔 수 있는 게 내신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9점, 4.1점 그렇게 소수점 단위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두 개 틀렸는데 얘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고 1등급 문 그러니까 1등급 문 닫고 왔다는 건 거의 1등급 꼴찌죠. 가장 잘하는 학생이에요. 문 열고 갔어. 그럼 이제 2등급 1등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학생이죠. 정말 2등급 1등과 1등급 꼴찌는 정말 0점 몇 점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한 개도 실수하지 않는 게 무척이나 중요할 겁니다. 자, 저는요, 강남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남에서 수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행과 현행의 최적의 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1, 2월이죠. 지금이에요. 겨울방학. 겨울방학은 일단은 수원수투, 그리고 수상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요. 수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3월에 수상 들어가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이때 정도에 이제 수상을 좀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 근데 수상만 하면 지금부터 4월, 5월까지 계속 수상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현재 수상 문제, 고1 문제가요. 수원수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원수투 모의고사 문제가 고1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하는 언제 하느냐? 여름방학 때. 좀 더 심하게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이때 좀 약간 덜 했다. 이때 좀 안 했다. 그럼 수화를 여름방학 때 많이 잡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해봤자 까먹고요. 그리고 수상, 시험의 연관성이 수화에 거의 없어요. 수원 수투하고는 수상하고 연관성이 꽤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수화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차라리 좀 딴 거 하세요. 이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세요. 아셨죠? 저게 더 중요하고요. 자,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공립학교는 출제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님과 늘 비슷한 유형이 출제된다. 이것도 맞는 소리지만 이게 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공립학교는요. 선생님이 바뀌기가 출제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공립학교들이 더 출제형이 존재합니다. 출제 선생님이 보통 4분인데 한꺼번에 4분이 싹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2명 정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제 유형이 오히려 공립학교가 꾸준히 존재하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험 대비를 뭘로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로 해야 되죠. 이때 뭐 지금 문제집 풀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집은 중학교 때 푸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집은. 자, 왜 고난도 문제집이 아니고 왜 시험 대비 기출문제를 해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선생님도 꼭 보는 문제들이 뭘까요? 바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일 겁니다. 거기서 변형해서 출제하지 문제집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한두 개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도 어떤 문제집에서 다 낸다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최신 경향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최신 경향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 2021년에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럼 그거를 바로 선생님은 변형해서 출제하겠죠. 그러면 이것 좀 잘못 나왔는데요. 2021년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록되겠죠. 기출문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1년 후에는 그럼 저는 바로 변형 문제가 나왔던 최신 경향 문제가 1년 뒤에 제 MIT 내신 기출에 포함돼서 바로 대비가 가능한데 이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가지고 시중 문제집에 출제될 때쯤이면 빨라야 5년 후나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에 일단 나오는 거는 구닥다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출제 경향이 지난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기출문제가 가장 많아요. 함정문제, 계산복잡 문제, 숫자가 생소한 문제 다 기출문제에 있어요. 문제집에는 좀 아무래도 좀 숫자가 딱 점수로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문제 잘 냅니다. 문제집 문제가 더 깔끔하고 좋아요. 하지만 학교 시험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 복잡하고 숫자 생소한 거 많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연습을 해야지 아까 중요한 킬러 문제 선별 능력, 그쵸?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시중문제집하고 기출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건데 시중문제집은 사고력 향상의 목적을 뒀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사고력도 향상되고 실력 높이고 좋아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쵸? 자,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기출문제는 변별 문제예요. 시중문제는 사고력 향상 문제. 중학교 때 푸는 거죠. 지금은 시험 봐야 되는데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보통 1년 전부터 수능 기출문제 풉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끼케야 시험 한 4, 5개월 전이에요.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제된 내신 기출문제를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일일이 꼼꼼하게 분석해서 선별했습니다. 제 조교진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석, 그냥 막 문제 주지 않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중복문제 없게 그렇게 해서 제 내신 기출 문제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적중률 매우 높겠죠. 자, 서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 문제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금 분석한 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5개에서 6개, 최소 30점에서 최대 50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 수투 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 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18년 고3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고3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고1에 갖다 놨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어머니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고3 시험 범위는 수원, 수투잖아요. 그럼 수상화가 안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그냥 고1 문제예요. 유리함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그마만 붙여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시그마 하나는 수원 문제예요. 그쵸? 이것만. 얘만 이렇게 지우면 고1 문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요. 거의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이거 3에 이거 2에 얘만 바뀌었어요.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출제해야 됩니다. 합성함수 이건 숫자까지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숫자까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1부터 20까지 합인데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고 알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자,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똑같아요. 아까 이거 3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여기 3으로 바뀌었고 숫자가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아까 그 문제를 토대로 바뀐 거예요. 아까 2018년 문제인데 19년에 나왔고 19년에 또 중간고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수원 수투를 좀 건드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현행 고1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특히 수열편은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 정수의 개수수는 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원에 뭐 있어요? 수열이 있죠. 수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서술형은요 문제 난이도에 비해 배점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뭐 문제만 풀어본다든가 정의만 그냥 외운다든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배점 꽤 높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뭐 6점이죠. 쉬운 문제예요. 이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저의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직접 1대1 서술형 첨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냥 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제가 첨삭해주고 있고요. 서술형 비중 아까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테스트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단원별 테스트가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통합 단원별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이 두세 개의 단원이 한 문제에 있는 그런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학교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이렇게만 제가 경기, 영동, 진선 수업 자료가 조금씩 다르죠. 경기고 자체 프린트 굉장히 크죠. 많아요. 진짜 자체 프린트가 약 한 거의 200문제 정도 되고 요번에 이제 영동고는 원래 재작년까지 전부 다 자체 프린트였는데 지금은 올림푸스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작년에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진선여고 뭐 그냥 몇 년 전부터 알수학 왜 알수학 좀 약간 거기 이름도 재밌는데 여기 알수학하고 학교 자체 프린트 숙명여고 마찬가지 중동고도 올림푸스 그리고 중산고 없습니다. 휘문고도 없고요. 지금 학교별 좀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 몇 개 학교는 선별해서 말씀드렸어요. 경기고 최강의 난이도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면 경기고는요 강남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냥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경기고일 겁니다.
표준 편차 높아요. 이게 높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높죠. 하지만 이렇게 학교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거는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구입자 이상의 비율 굉장히 낮죠. 7.8% 이거 낮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학교 또 볼게요. 영동구입니다. 평균 높아요. 평균 높은데 특징이 바로 뭐가 있냐면 평균이 높은데 특징이 높죠? 자, 표준 편차. 보통 그래도 이제 경기고만 좀 20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높진 않고 이때 굉장히 특이한 해였습니다. 이때 제가 1등급 학생이 영동고에서 보통 반이 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2.3%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문제는 높은데 구주자이라는 비율이 2.3% 없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 난이도 낮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킬러 문제는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특이한 애였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고 그 이후에는 좀 쉽게 출제되고 있는데 영동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한 4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내년 정도 그러니까 이번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도여고입니다. 자, 구입자 이상의 비율 이때 좀 약간 너무하긴 했어요. 이때는 1.9%, 1.9죠. 구입자 이상의 비율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좀 2020년 좀 학교가 대부분 학교가 좀 쉽게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를 6월에 봤거든요. 그래서 쉽게 출제했는데 이때는 진도여고 좀 특이하게 이때 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비율 좀 높은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숙명여고 보겠습니다. 숙명여고는요 평균 굉장히 높죠. 2020년에 중간고사 100점이 3자릿수가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고사 쉬웠고 기말고사 때 겨우 원회 방정식까지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겨우 1등급 비중 1등급을 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비중이 이렇게 나왔고 자, 숙명여고는 중간이 쉽고 기말고사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중동고인데 갑자기 쉬워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에 문제가 좀 이렇게 쉽게 출제했고 그 전은 요 정도였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이때 좀 쉽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2021년에도 쉽게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는 중동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간고사는 쉽고 그 기말고사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잘하고들은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상고 평균 높죠. 평균 높고 표준 편차가 요 정도. 중상고도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고도 마찬가지 중간이 쉽고 기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로 지금 설명은 끝났고요. 그럼 저의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서중 첨삭 들어갔고요. 그리고 개인별 오답 노트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하고 풀이까지 다 있는 거고 오답은 딱 2가지 오답을 해요. 뭐냐면 교재 오답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틀린 거 오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전부 다 개인별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저의 강좌 소개를 할게요. 수상 심화반입니다. 토요일날 9시 반에서 1시까지 이렇게 제가 강좌를 오픈했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공감학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상 심화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그리고 수원수투 실력은 수원수투 반은 여기 둘 다 만든 건 여기인데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수원수투 실력은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수원수투 기본은 또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또 이렇게 듣고 또 이제 거기 지금 요거 심화반은 제가 이제 여기 매사학원도 만들었으니까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들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이 실력인데 수투는 뭐 기본이다. 그런 학생은 월급 나눠서 들으면 돼요. 그건 또 저하고 상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원에서 여기는 수원하고 수상을 같이 했는데 여기 이제 엘브라운 학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 제가 이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목일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6시에서 뭐 10시까지 이렇게 했고, 목일을 이거는 그냥 수원 실력하고 심화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매사학원이나 이제 공강은 따로 이제 수상 심화를 분리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여기는 수원 실력과 수상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1 예비반은 3개 학원에 깔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의 설명이야 저의 강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